전세가율 90% 깡통 전세 비상입니다. 일단 깡통 전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그 주택에 있어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아래로 내려갈 때 그렇죠. 이거 깡통 전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전세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쵸. 이 보증금 못 주겠다고 버티면 주택을 팔아서라도 사실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경매로 넘기기라도 해야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낮아버리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 황당한 겁니다. 팔아도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이죠. 보통 경매하면 만약에 100원짜리 경매하면 100원에 낙찰은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약간 80에서 70% 사이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경매는 왔다는 게 갈 때까지 갔다는 거거든요. 사실. 아니, 지금 싸게 사러 온 건데 네. 누가 100원 주고 다 100원 사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 형성이 보통 한 7, 80이 형성되니까 그래서 집값보다 전세 가격이 한 7, 80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꾸러기님이 깡통 전세 딩딩 대학에서 공부했지? 이미 여유가 느껴지십니다. 네. 꾸러기님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살펴보면 이게 이제 90%가 뭐냐면 서울 지도인데요. 이거 좀 가까이 비춰주시면 네. 이 전세가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가격은 주택을 이제 팔았을 때 그쵸. 파는 가격이고 그쵸. 사고 파는 가격이고 이제 전세는 이제 세입자가 들어가는 가격인데 이게 전체 팔았을 때 가격 대비 이 전세 금액이 얼마냐 그렇죠. 이게 사실 전세가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짜리 집이라고 쳐볼게요. 네. 10억짜리 집이다 다. 그러면은 서초구는 전세가 8억 3천인 거고, 그죠? 금천구는 9억 2천인 거고. 강서구는 9억 6천 7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래서 높은 데일수록 지금 진한 파란색으로 칠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쪽에 확실히 높습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아파트하고 여러 가지 주택의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다세대가 있고 연립이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평균 낸 거다 수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신규 전세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90%까지 올라가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어떤 그 주위가 소위 얘기하는 빌라 연립 네. 다세대 연립 기준 다세대.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딩딩 경제에서도 80%가 넘어가면 일단 경고음이 울린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경고음 울린 데마다 지금 파랗게 칠해 놓은 건데 네. 지금 한 몇 개, 한 서너 개 빼고 다 불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네. 25개 중에 21곳이 지금 80을 넘긴 걸로 어제 서울시 통계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큰일이고요. 지금 심은정님, 금천구는 90이 넘네요 그러셨는데 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도 80 가까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파트가 자 뚜연이님 질문 한번 답변 드리고 가볼까요? 뚜연이님, 그럼 왜 여기서 10%만 더 내면 집을 살 수 있는데 굳이 그럼에도 전세로 사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안 사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을 산다는 거는 저희가 항상 이제 포지션을 잡는다고 하잖아요. 집을 산다는 건 이제 자산으로 자기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랐을 때 뭐 오르면 당연히 이득도 자기가 보는 거고 그렇죠. 떨어지는 것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손해도. 근데 지금 매매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매는 별로 사람들이 안 하겠죠. 야,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지켜보자. 네. 전세로 한 턴만 더 가보자. 이렇게 관망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매매가와 전세가가 간격이 줄어서 붙었다 하더라도 매매가가 앞으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기가 당연히 어딘가는 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 수요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세는 어딘가에는 수요가 당연히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매매는 뭐냐면 자기가 살 집을 얻는 것도 얻는 거지만 이 투자의 목적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제 선뜻 매매로 옮겨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가 돼 있잖아요. 네. 평형, 뭐 타입, 위치 이런 게 딱 보면 다 나와. 네. 그래서 집을 안 보고도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이고 거의 그나마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에요. 부동산 중에서는. 네. 근데 이제 빌라나 다세대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 위치나 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잘 따져봐야 사실 가격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안 일어나고 네.
또 한 번 매매를 하면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하락장에서는. 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매매는 당연히 보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 깡통 전세 예방법에 대해서 이게 컨텐츠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또 귀신같이 준비를 했는데 네. 그걸 또 알아보신 건지. 네. 어쨌든 이 깡통 전세가 되게 좀 예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떤 자산 구조상 대부분 부동산에 많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용어로 몰빵이 되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몰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 수요는 필요한데 집값은 그렇죠. 비싸니까 그렇죠. 어떻게든 끌어다가 집부터 마련하니까 전체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전세 보증금이 많이 떼인다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 그냥 떼었네 이게 아니고 전 재산이 사실은 맞아요.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높으니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 뭐 전세 보증금은 당연히 집주인이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겠지. 한데 한 번 자빠지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좀 잘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네. 딩딩대학 채널 오시면 요 썸네일 터치하시면은 전세 사기 예방법과 사례들 좀 네. 입체적으로 보실 수 일단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허그나 이제 서울 보증 SGI에서 하는 이 보증 보험을 드는 게 일단 가장 안전하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습니다. 뭐 실거래가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확인해야 된다. 이게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 봐서 거기에 이 주택을 담보로 얼마나 빚이 있느냐 이런 거 꼭 확인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 세입자보다 선순위, 그러니까 세입자보다 더 급하게 떼가는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한 푼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SD님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최우선순위 채권자가 나라입니다. 나라. 그래서 세금부터 떼가요. 그래서 이 컨텐츠 보면 나오지만 이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체납이 계속되는 상태를 그렇죠. 세입자가 사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동산 중개인이나 강하게 좀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 정보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겁니다. 김성민님,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미쳐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너무 떨어져서 문제라고 하는 건 너무 억지 아닐까요? 집값이 떨어져서 투자 가치 잃어가는 건 바람직한 현상이지요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네. 아니 이건 당연히 뭐 너무 과도한 집값은 부담을 주게 되죠. 사실 저는 이제 집값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이 청년 세대, 이 청년 세대의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결혼을 미루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굉장히 좀 팍팍하게 살아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주택 가격이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이 높은 건 당연히 문제죠. 당연히 문제지만 제가 이 전세 깡통 전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내려갔을 때는 이게 집값 안정이랑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사회에 다른 충격을 줘요. 네, 이거는 또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당연히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면 세입자나 매매하는 사람이나 다 좋겠죠. 좋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갑자기 내려갔을 때 보증금 못 받는 피해자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예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집값이 급락하고 지금 또 우리가 대출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금리도 오르다 보면 소비를 또 줄이게 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위축 효과가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의 부작용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하락기에 급락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예방하자는 취지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거는 좋을 이제 것 거시적으로 주택 가격의 안정화, 뭐 예를 들어서 폭등, 폭락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를 막자는 얘기고 사실 그 김성민님 같은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어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값 잡으면 잘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실 무주택자분들은 사실 집값 하락을 기대해 왔던 부분이고 다만 이제 그게 너무 급격히 변해서 부작용이 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혜리님이 딩아 토론토에서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토라노에서 보고 계시고 SD님 또 금리가 올라서 문제인 거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개인이 월급 모아서 집 사는 건 꿈도 못 꾸죠.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금리의 어떤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김성민님 또 이렇게 좋은 토론 주제를 던져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방송하니까요.
의견 있으면은 팍팍 남겨주시면. 아까 이제 염 총장도 얘기했지만 이 주택에서 황금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황금팔? 뭐죠? 주거 수요는 누구나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팔은 누구나 필요해. 근데 내 팔이 황금이야. 그럼 잘라 쓸 수 있어요? 못 쓰지. 못 쓰잖아.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값이 막 올랐어. 근데 한 채 정도까지는 아니 자기가 일단 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팔은 있어야지. 팔은 있어. 이거 팔은 잘라 있어요. 쓸 수가. 이게 팔이 황금이라고 해서 바로 유동화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올랐다라는 거는 기분은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한 채에 있어서는 미실현 수익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하게 올라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SD님, 저는 잘라 쓸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몸테크라고 하죠. 주거테크는 그 얘기가 아니야. 주거의 질을 확 낮추고 그거 아니야. 유동자금 확보해서 아니야, 재투자나 아니야.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잘라 쓰시면 안 되고요.